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서산 156번, 157번 확진자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해제 전 검사에서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8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18명입니다. 이 가운데 1,673명이 퇴원했으며 3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888명입니다. 최근 한파의 영향으로 바다 수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저수온 특보 해역이 확대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8일 자정부터 오후 1시까지 주요 해역 수온을 조사한 결과 충남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평년 기온보다 1에서 2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충남 가로림만과 천수만에는 저수온 경보가, 당진시 도비도 남단에는 저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산과학원은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확인하면서 사료량을 조절하는 등 양식어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충청권 30-40대에게 고용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악화된 고용시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의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로 60대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공공행정,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단기 임시 근로자로 통계적 지표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충남에서는 30-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1.8% 감소했습니다. 전 연령층 중에 60세 이상에서만 7.8%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감소폭이 컸습니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의 감소폭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충청권 전반의 고용 사정이 악화됐지만 문제는 향후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불확실한 대외 상황과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비용 부담에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도리어 근로자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 충남본부장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되게 뻔하다며 주 52시간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유예하고 특별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에 의해 허용, 최저임금도 업종과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당진시가 원예농산물 지역특화 공모사업의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김양우 친환경 원예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청 친환경 원예팀장 김양우입니다. 네. 먼저 원예 농산물 지역특화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진시는 수도작 중심의 농업에서 채소, 과수, 특작 분야 등 특화 품목을 육성하고 조직화, 규모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순수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원 규모 그리고 신청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올해 지원 규모는 12억 원으로 원예농산물 특화 품목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생산 기반에 대하여 개소당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품목별 연구회 등이 해당됩니다. 생산 조직이 품목별로
필요로 하는 상향식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1월 29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밭작물 1지역 1품목 육성 분야, 도시근교 농업 기반 시설 조성 분야,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분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전략 품목 분야, 농협별 생산자 조직을 통한 지역 원예 농산물 육성 분야 등 5개 분야에 지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진시는 농산물 생산 구조가 식량작물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도작 중심의 농업에서 지역별 원예 농산물 특화 품목을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집중 육성으로 농업 구조를 다양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해나루 당진쌀뿐만이 아닌 해나루 원예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하여 12억 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욕 있는 지역 생산자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 구조 다양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김양호 친환경 원예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 서해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태안군 근흥면 석도와 난도 중간 지점 해상 공유 수면에 504메가와트급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풍력발전은 2024년까지 8메가와트 풍력발전기 63기를 설치해 연간 38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로는 최대 규모로 화력발전소 1기와 맞먹습니다. 태안군은 최근 시행사와 주민들이 협의해 주민 수용성을 충족한 만큼 조만간 산업부가 사업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2023년까지 해상 구조물 등 설치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2024년 말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 위기에 몰린 충남 버스 업계가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22개 노선버스 업체로 구성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양승조 지사를 만나 긴급 특별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지난해 지역 노선버스 업계의 운송 수입이 2019년보다 44% 줄어든 1,200억 원이 감소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 지역 연안 양식어업 실태조사 결과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연안어업 어선 한 척당 생산 수익은 1억 5천만 원으로 2015년보다 4,300만 원 늘었고 순이익도 3천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도내 연안 순이익은 전국 평균보다 2,600만 원 많았는데요. 같은 해 구획어업 생산 수익은 2015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순이익은 500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수산 분야 정책과 연안 어선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나섰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주요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교통안전 표지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을 설치하고 차선 노면 표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연 1% 미만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와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장목 육성과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 가능하고 개인 한도는 최대 5천만 원, 법인 한도는 총 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시설 자금은 2년 거치의 3년 균등 상환, 운전 자금은 2년 이내 일시 상환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법인은 사업 신청서를 각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18회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3월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홍성군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 진행이 어려워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남당항 영상을 비롯해 세조개 조업과 손질 등 세조개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을 홍성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남당항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 수칙을 점검합니다. 지난 18일 당진시 국도 32호선 인근 하늘에 비행물체가 나타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비행물체는 당진 시민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무인 비행선으로 합덕과 신평, 송악 등을 돌며 3시간을 날았는데요. 신동학시의 재능 기부로 실시된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 최초로 서산시가 시행하는 스산 복주머니 사업이 1,200계좌를 돌파했습니다. 스산 복주머니는 1인당 월 1,000원 이상 지원 계좌에 모인 기금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희망 나눔 사업입니다. 현재 모금액은 1,000만 원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올 하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예산군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유배지에서 쓴 화암사 중수 상량문 초본을 매입했습니다. 상량문 글씨는 현판으로 전하지 않은 데다 추사 선생이 제주도 유배 시절 초인 1841년에 쓴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예산군은 매입한 유물을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학술과 연구 또 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임 3년차를 맞은 김상경 청량군 보건의료원장이 보건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양군수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김 원장은 암검진이 불가능했던 청양 지역에 6대 암검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전문의 채용 등으로 보건의료원 진료 환자와 진료 수입 30%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5도에서 8도가량 큰 폭으로 올라 영상권에 들면서 이번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전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오전까지는 쌀쌀하고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은 대체로 영하 10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양 영하 12도, 당진 영하 10도, 태안은 영하 8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영상 8도선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태안 7도, 홍성 9도, 그 밖의 지역은 8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한 주 오락가락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목요일 오후부터 이어진 비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토요일 종일 흐리다가 일요일 오전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부 방역 조치가 조정된 가운데 최근 한 주간 집단 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위해 식사는 따로, 또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